283쪽에 풀어야 될 거는 방정식에 대해서 식은 하나만 준 다음에 자연수의 순수상 개수의 값을 보라고 한다면 개수의 값이 큰 것부터 가정해서 풀려고 해. 개수가 큰 녀석이 여기다 숫자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숫자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을 선택할 게 좀 적어질 것 같거든? z의 값한테 자연수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x 더하기 6 y의 값은 1 대입한 게 10이니까 2항해주면 30이죠. 그때 y의 값을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 y가 1이었을 때는 x의 값은 24, y가 2였을 때는 18. 그런 식으로 셌을 때 y의 값이 4가 되는 건 괜찮은 것 같거든? y가 4가 되면 24니까 x의 값은 6이니까. 하지만 y의 값이 5가 되면은 x의 값은 자연수가 안 되는 것 같아. 0이니까. 그럼 y의 값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 2, 3, 4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y의 값이 결정되면은 그때마다 x의 값이 결정이 될 건데 y의 값의 개수만 세도 순서상 개수는 충분할 것 같아. 그때 x, y, z라는 순서상의 개수의 값은 다 해서 몇 개 있을까요? 자, 다시 쓰겠습니다. y라고 하는 값이 1이었을 때 z의 값이 1이었을 때는 24라고 2였을 때 1이었을 때는 누구라고 x가? 그 다음이 3이었을 때 1이었을 때 x의 값은 y의 값이 1씩 커질 때마다 x의 값은 6씩 작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거의 개수는 4개인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다 쓰기 싫어서 y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거의 개수의 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은 그 다음 녀석부터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z의 값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6 y의 값은 20이 될 거고 2 대입했으니까 20이니까 이항해주면 그때 y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 대입할 수 있는 것 같고 2도 괜찮고 3도 괜찮은 것 같아. 1, 2, 3을 대입했을 때 x의 값 여전히 자연수일 거니까. 그럼 다 해서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z의 값이 3이었을 때 하려고 합니다. z의 값이 3이면 x 플러스 6의 값은 10이죠. y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은 될 수 있는 것 같아. 2는 안 되는 것 같지. x 음수니까. 그럼 다 해서 y 값에 가능한 개수가 한 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z의 값이 만약에 4가 돼버리면은 이거 두 개에서 0이 나와야 되는데 0 나오는 x, y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8개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센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센수학에 풀어야 될 거 쪽수 불러주세요. 쪽수 안 불러줘도 되겠다. 한 10장, 5페이지 정도 풀었겠지? 5, 6페이지? 아, 뒤에 시단계도 풀었구나. 춘열 전까지가 한 5장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 아, 두 장? 자, 풀어야 될 거는 1099번. 99번은 영역이 4군데 영역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영역은 몇 군데랑 인접하고 있지? 지금 4군데 영역은 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 A란 영역은 몇 군데랑 인접하고 있죠? 2군데? B는 2군데, C도 2군데, D도 2군데랑 인접하고 있죠. 각각 2군데씩 인접해 있으니까 색칠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A를 칠하려고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순서를 막 뒤죽박죽 색칠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A, B, C, D의 손으로 그냥 색칠하려고 합니다. 다 2군데랑 인접하니까 색깔은 4개의 다른 색이 주어져 있는데 중복 사용도 괜찮습니다. 인접한 거는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A에다 색을 칠하려고 하거든?
A에는 4개 색깔 중에 한 색깔 칠하면 되지. 그 옆에 B에는 몇 개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거야? 그럼 여기 두 군데는 각기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상태인 거니? 근데 C에다 칠하는 색깔은 A에 칠하는 색깔을 또 칠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A랑은 C는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C에다 칠하는 색이 A라는 색과 B라는 색을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A하고 C랑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A하고 C하고 다른 색을 칠할 수도 있지. 그런데 A, C가 같은 색일 때는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한 색깔만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3개의 색깔을 칠할 수가 있고, A하고 C가 다른 색이 칠해져 있으면 A, C에 칠한 색 2색을 피해서 2개를 칠할 수 있기 때문에 C에다 칠하려는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해야지만 D라고 하는 녀석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A씨가 똑같을 때 다를 때 똑같은 방법으로 A의 색을 칠했고 그 다음에 B를 색을 칠했는데 A와 C가 똑같은 색을 칠하면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까? A란 녀석과 같은 색을 C에다 칠하려고 하거든?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일까? 맞아요. 이건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AC가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AC가 똑같은 색이면 AC랑 다른 색만 칠하면 되니까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3가지인 거죠. 하지만 반면에 A와 C가 다른 색을 칠할 계획이거든? AC를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여기다 한 색깔을 칠했고 그 다음 여기다 다른 색을 칠했는데 A와 다른 색을 C에다 칠하려고 하거든? 그럼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죠? 네. 그럼 지금 상황은 AC에는 다른 색이 있는 거죠? AC가 다른 색이기 때문에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네. 첫 번째 건 경우의 수가 36가지, 두 번째 건 경우의 숫자가 48가지인가? 네. 그래서 84가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푸는 문제가 꽤 많이 시험에 출제가 돼. 필요에 따라서 구분 짓고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나는 네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이년아. 속삭이지 말라고. 100번. 자, 100번으로 갔습니다. 100번은 지금 5개 영역에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5군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괜찮은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세요. 방금 전이랑 같은 방법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A가 4군데랑 인접했으니까 A 먼저 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B, C, D, E라고 하는 각각은 3군데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누굴 먼저 칠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녀석과 인접해져 있는 A부터 칠하려고 하는데 A에 칠하려는 거 칠한 다음에 B, C, D, E의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칠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5개의 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5가지. A에다 색을 칠했어. 이제 B에는 4개 중에 한 색깔을 칠했어. C에는 A, B를 피해서 3개 중에 한 색깔을 칠하면 되겠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D에다 칠하려는 색이 D에는 이제 C까지는 A, B랑 다른 색을 칠했어야 되지만 A, B, C까지 색칠이 돼 있을 때는 D에다 칠하려는 색은 A, C만 피해서 칠하면 되는데 B하고 D가 서로 같은 색일 때와 B하고 D가 다른 색이었을 때는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달라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하고 D의 같은 색을 칠할 때하고 B하고 D의 다른 색을 칠할 때를 구분해서 풀어야 되겠다. 납득이 됐을까? 그럼 빨리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만약에 B하고 D를 같은 색을 칠했다고 한다면 E에다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일까요? 네, 이번엔 3가지인 것 같아. A에 한 색깔 칠해져 있고 B, D에 같은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2가지가 좀 있으니까 여기는 3가지를 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5가지, 4가지, 3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다가 지금 BD가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D에다 칠하려고 하는 녀석은 AC랑도 다른 색이어야 되는데 B랑도 다른 색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죠? 그러면 상황은 지금 A, B, D가 다 다른 색인 거네? 그래서 E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여기까지가 60까지. 60에다 3 곱했습니다. 60에다 4 곱했습니다. 2개 더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구분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면 보통 터득하거든? 이해됐을 것 같아.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순열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순열을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들으면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될 거야. 자,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NPR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조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뒤에 있는 조합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기만 한 거. 앞에 있는 값은 NCR을 한 다음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해야 되지만 뒤에 있는 값은 순열의 값을 R팩으로 나누게 해야 됩니다. 순열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들을 n-r 플러스 1까지 알개가 될 때까지 곱해야 되지만 조합의 값은 그 녀석의 값을 R팩으로 나누게 하셔야 됩니다. R팩이라고 한다면 R부터 1까지 곱한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순열의 또 다른 공식은 앞에 것 팩토리얼 분자,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분모. 하지만 조합 공식은 앞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그 다음에 뒤에 것 팩토리얼. 순열의 값 중에서 n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한 개를 배열했습니다. n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열했습니다. 조합의 값은 R팩으로 나누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순열의 값을 1팩으로 나누겠고요. 아이고야. 방금 전에 순열의 값을 2팩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2팩은 2 곱하기 1이어서 그냥 2 곱하기 1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NP3이라는 녀석의 값은 n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건데 NC3이라는 녀석의 값은 그 3개를 곱한 녀석의 값을 3이 1로 나눠준 거죠. NP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개 중에 n개를 다 뽑아가지고 뽑힌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부터 1까지 곱하는 거라서 n팩인가요? 하지만 NCN이라고 하는 건 n명의 사람 중에 n명 전부 다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NP 빠기 값이 뭐라고요? 너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모양이 n이었는데 방금? NP0은 n명 중에 빵명을 뽑아서 빵명을 배열하는 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자체를 한 가지라고 셀 겁니다. NC빵의 값도 한 가지입니다. 0팩의 값이 뭐라고요? 0팩의 값은 1이라고요? n팩은 전부 다 자연수를 사용하는데 0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팩은 1인 것 같고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입니다. 참고서들이 일부 더 큰 숫자들도 계산한 숫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학교 시험은 절대 계산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답에 팩토리얼에 써 있습니다.
자,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게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앞으로 지금 진도 나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있는 식에서 계산을 통해서 미수 n값과 r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선생님이 설명을 빼먹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np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거라서 n이라고 하는 값은 무조건 r보다 커야 됩니다. 많은 거에서 적은 개수는 뽑을 수 있는데 적은 거에서 많은 건 뽑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신 거 맞죠? 네, 빵개까지 뽑는 게 허용이 됩니다. 음수개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소관계를 설명을 안 해서 대소관계 보완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건 n부터 두 개를 곱해서 40이에요. n값이 누구예요? 그럼 저런 문제를 n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개를 곱한 녀석의 값이 42,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2가 0이어서 n-7, n 플러스 6이라고 푸는 순간 따애들은 다른 문제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우린 이런 짓거리 하지 않을 겁니다. n부터 시작해서 두 개 곱한 게 40이니까 7, 6, 40이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7부터 3개를 곱한 게 210인가? 7, 6, 5가 210 맞아요? 아예 왜 한 박자 쉬고 생각하죠? 210 맞아요? 네. 그럼 아래값이 누구라는 얘기죠? 7부터 3개 곱했으니까 아래값은 3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녀석은 np5의 값이랑 np3의 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앞에 거는 n부터 시작해서 5개를 곱했고 이건 n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n-n-2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게 n-3, n-4가 더 있는 거니? 약분하면? 근데 뒤에 거는 30이니까 6 곱하기 5네. 그래서 n값은 8인 것 같습니다. n값은 9인 것 같습니다. 이된 거 맞나요?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습니다.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이웃한 자연수의 곱들이기 때문에 금방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검산도 해야 되는데 가끔씩 문제 풀었을 때 검산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숫자로 풀기 때문에 쉬운 문제인데 n이라는 값은 2보다 큰 같아야 됩니다. 다행히 2보다 큰 같은 값이네요. 7이라는 값보다 r은 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7보다 작습니다. n이라고 하는 건 3보다 커야 되고 5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n값 5보다 커야 되는 거라서 5보다 큰 게 맞습니다. 이런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구한 겁니다. 6명의 학생이 있을 때 다음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n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6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6명 중에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건데 이 과정 없이 앞으로는 그냥 6명 중에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건 6팩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라고요? 6명 중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6명의 사람들 중에서 서로 다른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6543인가? 그럼 몇이에요? 6명의 사람들 중에서 직책이 다른 2명의 사람을 뽑겠습니다. 6명 니네 뛰라고 한 다음에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반장,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부반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6명의 사람들 중에 2명을 갖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것 같아. 앞에 오면 반장, 뒤에 오면 부반장. 그래서 직책이 다른 두 사람을 뽑을 때는 순열로 문제를 풀 건데 직책이 다른 2명의 사람을 선발할 때는 6P2로 풀려고 합니다. 직책이 다르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있어서 순열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건 30까지인가요? 아야 지금 계속 표정, 표현, 고개의 각도가 항상 일관돼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더 해야 될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게 돼. 이거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여학생이 2명,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5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고 싶습니다. 5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도록 세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웠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섰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의 인원수가 다릅니다. 먼저 남자들이 이웃한다고 한다면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할 거고요. 여자들은 꼭 이웃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각각을 한 덩어리로 잡겠습니다. 4개의 동그라미가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남자들은 이웃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서로 다른 4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숫자는 4팩토리얼인데 동그라미 4개가 순서 바꾸는 건 4팩인데 그 속에서 남자들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순서 바꾸는 2팩을 곱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24 곱하기 2입니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먼저 여자 3명을 갖다 배치부터 하겠습니다. 3명의 여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3팩입니다. 3명 전부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건 3팩인데 남자 2명을 이웃하지 않게끔 하려면 V 체크되어 있는 4군데 자리 중에 2군데 자리에 남자를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4군데 자리에 남자 2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의 숫자는 이 자리는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라고 놓고 알파벳 A, B, C를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4개의 카드를 만든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카드를 남자 2명 앞에 이 카드 4개를 일렬로 배열하게 되면 자기 앞에 있는 알파벳을 보고서 가서 서세요 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4개의 알파벳 중에 서로 다른 2개의 알파벳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가 4군데 자리 중에 2군데 자리를 선택해서 남자 2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군데 자리 중에 남자 2명을 배치하는 경우는 4P로 계산할 겁니다. 앞에 건 6가지, 뒤에 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인원수가 다를 때 교대로 앉는 거하고 인원수가 같을 때 교대로 서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문제는 여자가 더 많이 있고 남자가 더 적게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때 3팩까지로 여자가 저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여기에 남자가 들어가야지만 교대로 서는 거죠, 남녀가. 그때는 남자가 순서 바꾸는 거 2팩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2군데 자리 중에 2명의 남자만 순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12가지가 답인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라고 출제된다면 남자가 3명, 여자가 3명 있다고 한다면 남녀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교대로 서는 거고요. 연합 이렇게 배치되는 것도 교대로 서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남자 3명을 앞에다 배열한 다음에 뒤에 있는 3군데 자리에 여자 3명을 배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남자 3명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여자 3명을 앞에다 3군데다 배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2개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남녀의 인원수가 똑같은 문제를 많이 출제하거든. 그렇다면은 n명의 사람을 교대로 배치한다고 한다면 이제 공식화 시켜도 되겠네? 남자 n명과 여자 n명이 똑같은 인원수가 교대로 쓴다고 한다면 n팩 곱하기 n팩으로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주가 지금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나 보다. 현주 좀만 기다려. 확 어려워질 거니까. 자, 월드컵이라고 하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W하고 P의 값이 양쪽 끝에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W하고 P의 값이 양쪽 끝에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알파벳은 다 서로 다른 8개인가? 다 다르니? 네, 다른 알파벳이 있고 W하고 P의 값을 양쪽 끝에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실은 W하고 P의 값이 WP로 배치돼도 괜찮고 PW로 배치가 돼도 그 사이에 6개 알파벳만 들어오면 WP 사이에 6개 알파벳이 있는 것 같아. 양 끝에 WP인 것 같아.
WP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2팩인데 선생님이 그냥 2팩은 2라서 2라고 썼습니다. 그 속에 알파벳 6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뒤죽박죽 6개가 순서가 바꿔도 그래도 WP의 값은 양쪽 끝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가지야? 720에다 2배 했으니까 1440인가? 두 번째로 갔습니다. W하고 P 사이에 2개 알파벳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이 있기만 합니다. 네모의 값이 있으면은 만족하는 상황인데 알파벳이 이러면 3개 알파벳이 남나? 4개가 남나? 네, 4개 알파벳이 남는 것 같아요. 4개 알파벳이 남을 건데 4개 알파벳들을 각기 한 덩어리로 취급하려고 하거든? 큰 덩어리 5개 네모들이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WP 사이에는 2개 알파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W라고 하는 녀석의 값과 P 사이에 2개 알파벳이 있는 녀석을 일단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완성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WP의 값이 순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6개 알파벳 중에 2개 알파벳을 데리고 와서 일렬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 알파벳 중에서 2개의 알파벳을 데리고 와서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남은 알파벳 4개가 각각의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총 5덩어리가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요구한 WP 사이 2개 알파벳이 있는 모든 경우인 것 같아요. 아예 지금 납득이 되니? 그럼 따라서 앞에 건 2, 6, 5, 30, 5팩의 값은 120, 7200?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도 2학년 때 적어도란 말이 나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로 문제를 푼다. 적어도란 말이 나와 있으면 여사건으로 문제를 푼다는 말을 사용하거든, 보통. 핵심은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라고 하니까 모든 경우 중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해버리면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하면은 어찌됐든 한쪽 끝에는 모음이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아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모음이 하나 이상 왔으면 좋겠거든? 그 앞에 게 모음일 수도 있고 뒤에 게 모음일 수도 있고 앞뒤 모두 모음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은 게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경우 중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하면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알파벳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숫자는 6팩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해 주려고 해. 우린 이걸 여사건이라고 부르거든? 문제가 설명하는 경우가 아닌 녀석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적어도가 있으면 여사건을 빼서 문제를 풀 건데 먼저 자음의 개수는 다 4개 있는 것 같아. 자음이 4개 있으니까 4개의 자음 중에 2개의 자음을 골라서 양쪽 끝에 배치할까? 4개의 자음 중에 2개의 자음을 골라서 양쪽 끝에 2개의 자음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음이 앞뒤가 바뀐 것까지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알파벳을 4개를 배치하면 될 것 같은데 남은 알파벳 4개를 배치하는 건 4팩인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6 곱하기 5는 30, 나머지는 4, 3, 2, 1, 4P의 값은 4 곱하기 3, 12, 4팩. 30에서 12 뺐더니 18. 4팩의 값은 24. 18 곱하기 23 하면 되겠네요. 8을 곱했더니 몇이야? 192? 1을 곱했더니 24? 그럼 432가 답인가요? 이해되셨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는 여사건으로 문제 풉니다. 쌤이 가끔 가슴 아픈 일이 있긴 있는데 알파벳은 몇 개가 있죠?
알파벳은 몇 개의 알파벳이 있나요? 니네 뭐냐? 뭐라고요? 우와, 우와, 니네 쩐다. 알파벳이 몇 개인지 한 번도 세본 적이 없구나. 자, 그럼 약간의 짬을 들이면 알파벳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나요? 에이, 설마. 모음은 5개입니다. 자,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릿수를, 어떤 숫자들을 자연수를 만들 생각인데, 5개의 숫자 0을 포함해서 5개라고 하네. 이런 좀 까다로운데. 센수학의 연습, 센수학에 있는 문제 풀 때, 경우의 수 파트 센수학에는 시단계 엄청 짜증나. 쓸 때 되게 힘들 거야. 4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하네. 4자리 자연수? 그럼 제일 앞에 0이 올 수는 없잖아. 4자리 자연수니까.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숫자로만 채워 넣으세요. 자, 제일 첫 번째 거는 몇 개의 숫자 들어갈 수 있지? 4개?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를 사용했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개 아니고 4개야. 이번에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딱 중학교 수준이네. 그 다음은? 선생님 이거 순열로 표현하면 안 돼요? 선생님 순열 표현해서 어차피 순열 배우고 있으니까 순열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선생님? 마음대로 해.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풀듯이 풀면 충분합니다. 자, 산수는 너희가 할까요? 네, 96이네요. 짝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짝수가 나오려면은 앞에 있는 세 자리 말고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뭘로 끝나야 짝수인 거야? 짝수? 0으로 끝나도 짝수, 2로 끝나도 짝수, 4로 끝나도 짝수인 건가? 근데 0으로 끝났을 때와 2로 끝났을 때는 경우의 수가 다를 것 같지? 0을 여기다 채워 넣기 때문에 1, 2, 3, 4만 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 3, 2, 24가지인가? 하지만 2로 끝났을 때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지? 3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24가지, 얘는 18가지, 얘는 몇 가지일까요? 네, 4는 0이 아니니까 18가지 똑같겠네. 그때 여기가 42, 60?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사전식별. 알파벳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을 걸 믿습니다. A, B, C, D라고 하는 알파벳 순서에 대해서 A, B, C, D부터 E, D, C, B, A까지 단어를 사전식으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사전은 알파벳 순서대로 단어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 없어요 선생님. 그럼 이런 거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영어 정말 사전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사전처럼 배치했을 때 순서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다 해서 120개가 있지 않나? 5팩이니까? 총 120개의 단어가 있을 건데 120개 중에서 B, D, C, E, A는 몇 번째 단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사전식으로 배치하게 되면은 A로 출발한 녀석의 값이 B로 출발한 것보다는 앞에 있는 단어인 것 같아, 사전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나머지 알파벳 4개를 배치하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B로 출발한 것 중에는 BA로 출발한 녀석과 BB라고 한 녀석은 한 번씩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BB는 없어. BC로 출발한 것도 BD보다는 앞에 있을 것 같아. 일단 BA로 출발한 단어가 몇 개 있죠? BC로 출발한 단어도 지금 6개 있습니다.
이제 BD로 출발할 건데 BDC이기 때문에 BDA가 좀 더 앞에 있는 건가? 이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하겠네? 그 다음은 BDC 다음에 원래 AE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단어가 하나 있을 거고 내가 찾는 BDCEA라는 단어가 그 다음이겠네. 문제가 물어본 건 몇 번째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30, 38, 여기까지가 정확히 39니? 그럼 몇 번째라고 답해야 돼? 앞에 39개가 있으니까 40번째가 답이네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63번째 단어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3번째 걸 구하라고 하니까 A로 출발한 거 24개, B로 출발한 것도 24개겠네? 근데 C로 출발한 것도 24개가 돼버리면은 72개가 돼버리니까 C로 출발한 것 중에 다 셀 필요는 없네? CA로 출발한 게 몇 개 있죠? 지금까지 다 해서 54개? CB로 출발한 녀석의 값이면은 또 6개 있을 거니까 지금까지 60개? 앞으로 3번만 더 가면 돼? 3번만 더 가면 되니까 C, 그 다음이 누구야? 누구? CC는 안 되니까 CD. CDA로 출발한 녀석이 몇 개 있어? 네, 이게 2개 있네. 지금까지 62개? 바로 다음 단어가 63번째 거네? 바로 다음 단어는 C, D, B, A. 요게 63번째 단어입니다. 자, 이제 순열은 다 받고 이제 조합으로 갔습니다. 자, 조합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NPR n 곱하기 n-1을 쭉 곱해가지고 r개를 곱했습니다. 공식은 n팩의 값을 n-r팩으로 나누기 한 게 공식입니다. 앞에 것 팩토리얼 분자,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분모. 조합은 NCR이고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곱한 녀석 분모는 r부터 곱해가지고 1까지 곱한 녀석입니다. 공식은 앞에 걸 팩토리얼 분자,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분모, 뒤에 것 팩토리얼 분모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처음 배울 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NC n-r의 값하고 NC r의 값은 똑같은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NC n-r를 산수하려고 합니다. NC n-r를 산수하게 되면은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그 뒤에 거 팩토리얼인가? 된 거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밑줄 친 녀석의 값이 r이니? 그럼 n-r 팩, r 팩, n 팩, n-r 팩, r 팩, n 팩. 그러니 NC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 말은 OC 3의 값이랑 OC 2의 값이 똑같다는 거 아닌가? 뒤에 걸 2개 더한 값이 앞에 있는 숫자가 나오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뒤에 거 2개 더한 게 5니까 앞에 있는 5니까 등호가 성립합니다. 10C2라고 한 녀석과 10C8의 값은 똑같습니다. 2하고 8을 더해서 10이 나오니까요. 그럼 11C라고 똑같은 게 누구라고요? 자, 문제 풀 때 엄청 사용합니다. 두 번째, n-1CR
n-1c r-1은 ncr이라고 쓸 수 있는지 또는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 다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엄청 물어봅니다. 자, 쌤은 왼쪽에 있는 걸 좀 산수하려고 하거든? 왼쪽에 있는 n-1cr은 n-1cr의 값은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순서 좀 바꿔 쓰겠습니다. 뒤에 거 팩토리얼 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그리고 뒤에 거 팩토리얼까지 썼습니다. 여기까지 공식의 대입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한번 설명해야지 이해가 되는 편이라서 쌤이 숫자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두 개 통분할 생각이거든? 쌤 이거 통분할 거다? 하나는 5팩이고 하나는 4팩이잖아. 통분하려면은 5팩으로 통분할 거야? 4팩으로 통분할 거야? 우리 통분할 때는 좀 더 큰 숫자인 5팩으로 통분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다 분자분모에 무엇을 곱하면 5팩이 되는 거야? 네, 분자분모에 5를 곱하면 5팩이 되는 것 같은데 얘는 4, 3, 2, 1 거기다 5를 곱해야지 5, 4, 3, 2, 1이 되는 거죠? 근데 2팩하고 3팩 중에는 3팩으로 통분해야 될 것 같은데 3팩으로 통분하려면 분자분모에 뭘 곱해야 돼? 네, 분자분모에 3을 갖다 곱하면은 2일에다 3을 곱했으니까 3일이죠? 그럼 통분이 가능합니다. 두 녀석의 값은 5팩과 3팩으로 통분했고요. 분자에는 3을 곱했고 분자에는 5를 곱한 녀석으로 통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한 계산이 이해되시나요? 아예 이해 안 됐으면 말을 해요. 됐어요. 자, 방금 했던 걸 문자로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 들을 땐 생소한 느낌이거든? n-r-1 팩토리얼과 n-r 팩토리얼은 선생님 지금 통분을 n-r 팩토리얼 조금 더 큰 녀석, 얘가 하나 더 작고 얘가 하나 더 큰 거네. 이 녀석의 값이 2팩, 이 녀석의 값이 3팩 이런 거야 지금. 그럼 여기 왼쪽 거는 분자분모에 무엇을 곱해야 할까요? 내가 이걸로 통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분자분모에 곱해야 할까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요게 2팩이야, 2팩. 이거 3팩이야. 분자분모에 무엇을 곱해야 통분이 될까요? 네, n-r. 이 숫자보다 하나 큰 n-r을 곱해야지만 이 숫자부터 1까지 곱한 거에다가 n-r도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n-r팩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이거는 r팩이고요. 이거는 r-1팩이라서 쌤이 지금 r팩으로 통분하고 싶습니다. r팩으로 통분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r팩이니까 요것만 r팩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5팩, 이게 4팩 같은 거네. 그럼 분자분모에 무엇을 곱해야 통분이 될까요? 네, 분자분모에 r을 곱하면은 r-1부터 1까지 곱해진 거에 r을 하나 더 곱했으니까 그게 r팩이 되겠네? 아예야 이해된 거 맞니? 자, 그런데 앞에 거는 n-r이 분자에 곱해지는데 뒤에 거는 r이 곱해지네? 근데 두 녀석 곱했을 때 둘 다 n-1팩이 분자에 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녀석의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계수 묶어가지고. 그럼 아래 값은 지워질 거고 아래 값은 지워질 거고 n-1팩한테 n을 곱한 셈이 되는 거네?
n-1팩한테 n을 곱했으니까 뭐가 돼? 분자는 n팩이 되는 건가? n-1 팩토리얼에 n을 곱했으니까 곱해주면은 n 팩토리얼 되는 건가? 이해되니?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다 계산 완료했더니 n-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NCR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공식이야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이고 공식에 숫자를 갖다 대입할 줄 알아야 되거든. 지금 공식에다 숫자를 갖다 대입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6C3 더하기 6C2가 있으면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n-1이 u, r은 3, 여기는 n하고 r이네. n이 누구일까요? 7. r은 누구일까요? 그럼 뭐라고 쓰자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23C 15라고 썼습니다. 23C 16이라고 썼습니다. 누굴까요? n값은 24? 근데 쌤이 이번엔 앞뒤 걸 순서 바꿔놨는데. R이 뒤에 것 중에 큰 녀석인가? 그러면 24C 16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써먹어야 되거든? 문제 나올 때마다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 뇌가 용납을 하지 않을 때 가끔 있어. 오씨 이런 공식 언제 썼어? 생판 처음 보구만.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일이 생길까봐 살짝 무섭긴 하거든? 하지만 달달달달 공식을 외워서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돼. 참고서는 보통 여기까지 얘기 드립니다. 참고서는 보통 크게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거든? 교과서도 크게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서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자, R 곱하기 NC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또 필요하거든. 이 녀석의 값이 뭘로 바뀌는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교과서에도 있고 참고서에서 많이 연습하니까 하다 보면은 문제 풀고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 뇌가 저걸 기억을 못해. 그럼 또 외우면 돼. 자주 나와. 자주 보니까 외워져. 하지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자주 나오지 않아서 잘 외워지지 않아. 잘 외워지지 않는데 수능에 이 녀석의 값을 증명하는 과정에 빈칸 채우세요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 또 다른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증명하는 거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었는데 수능에서 거기서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녀석이야. 근데 위에 있는 두 개는 수능에서 증명 과정으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쉬우니까. 밑에 거는 까다로우니까 물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립니다. 자, 공식에다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 R 곱하기 NCR이 뭐가 될지 궁금해. 궁금해서 조합 공식에 대입해 볼게. 조합 공식의 값은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뒤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팩토리얼인가? R의 값이 약분될 수 있나 모르겠다. 앞에는 R이 약분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R팩은 R부터 1까지 곱해져 있는데 R 하나를 지우면 뭐가 남을까? R-1부터 1까지 곱한 게 남겠네? 제일 큰 숫자는 R이 약분됐으니까 다음 숫자부터 1까지 곱한 게 남겠지? 그랬더니 요 자리가 허전하네? 너 N 중에 너 하나 줄게. 허전하니까 하나 줄게. N을 앞에다 쓰려고 하거든?
n을 앞에다 하나 주면은 분자의 값은 n-1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5팩이 있었으면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는 n-1 팩토리얼 값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n-1 팩토리얼이나 이렇게 쓴 n-r 팩토리얼과 n-1 빼기 r-1은 똑같이 n-r이냐? n-1에서 r-를 빼면 n-r이니? 아야? n-1에서 r-를 빼면은 마이너스 1 빼서 지워주고 n-r이니? 자, 그래서 이 값은 똑같은 값이네. n-r 팩 이건 똑같은 값이네. 그러면 분자에 있는 녀석은 n-1, 분모의 r-1, n-1에서 r-를 뺀 게 여기 있네. 그러니 이 값은 n 곱하기 n-1씨 r-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뒤에 거 팩토리얼 분모,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도 분모. 그러니까 조합으로 쓸 수 있네, 다시.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혹시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맞다, 선생님이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알려줬는데? 라고 생각해서 기똥차게 기억해서 맞춰서 오겠지? 틀려서 오기만 해봐. 이런 닭대가리들이 알려줬잖아 저번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개를 외울 거야. 세 개를 외울 건데 필기할 시간 안 주려고 어차피 영상 보고 니네가 필기하도록 합시다. 외우세요. 달달달 외우세요. 달달달 외우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또 그 다음에 또 외워. 또 잊어버려.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고3 끝나는 그날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할 건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할 건 다 설명해 드렸고요. 조합값들 숫자 계산하기 연습 좀 하겠습니다. 쌤은 숫자 값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실은 외우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도 많이 보니까? 우리도 하도 많이 보면은 그때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숫자가 몇 개 있기 마련이거든. 자, 일단 다시 한번 말합시다. NC빵이 뭐라고요? 1. NC는 NC 산수 어떻게 한다고요? 2일분의 n-1. NC 3의 값이면은 3일분의 n-1을 n-2. NCN의 값은 누구예요? NC0과 NCN은 똑같습니다. NC1과 NCN-1은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 더해서 n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예 되시는 거 맞나요? 자, 첫 번째 OC가 누굴까요? 네, OC의 값은 2일분의 54. 두 번째 거는 나중에 사시사는 누굴까요? 네, 사시사의 값은 4명 중에 4명 한꺼번에 다 뽑은 거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 8실은 8. NC일이 N이니까. 쌤이 이건 보류했는데 지금부터 외울 거거든? 자, 외우고자. 너희의 대가리를 믿을 수는 없거든? 자, 10시 빵의 값은 누구일까요? 1. 10시일은 누구야? 10시 2는 산수할 수 있네? 2일분의 19? 2일분의 19면 몇이야? 45?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3, 2, 1분의 10 곱할
오! 유희와 현주가 해냈어. 오, 현주. 3일분의 19, 8 계산했대. 자, 10시 4의 값은 4321분의 1987. 지금 한 10초쯤 지났거든? 4321, 1987. 20초쯤 지났어. 네. 10시 5의 값은 54321분의 19876이거든. 괴롭지?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엄청 많이 나온다? 문제 풀 때마다 엄청 많이 나와. 그럼 이걸 나올 때마다 4321, 1987 약분하고 앉아있으면 그 시간이면 딴 문제 풀고 남아 시간이 외워서 그냥 쓸 거야 그냥. 이거 두 개는 외우기 참 쉽겠다. 10시3이면 120이었는데 이거만 바꾸면 되네. 근데 10시5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서 크게 필요는 없어. 10시6은 누굴까? 10시6은 10시4하고 똑같니? 4하고 6을 두 개 더하면 10이니까 10시3의 값은 10시7과 똑같고 10시2의 값과 10시8이 똑같고 10시9가 똑같고 10시10이 똑같은 거네? 그러면 10시 몇이라고 하면서 이 값은 1은 외울 필요 없잖아. 딱 보면 1인지 아니까. 10도 외울 필요 없어. 45도 그냥 계산하는 게 빨라. 기억할 거는 이 숫자 3개만 기억하면은 연산 속도가 되게 빨라지겠네. 외운 숫자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근데 나오는 횟수가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수백 번 나와. 수백 번 나올 때마다 321, 198 이것도 수백 한 100번 정도 나오거든? 나올 때마다 431, 1987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운 거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봤는데 직답 못하시면 욕부터 합니다. 자, 서로 다른 6개 사탕 중에서 2개의 사탕을 선택하세요. 6시인가? 6시면은 2일분의 6고 15. 두 번째 거는 12명 중에서 3명을 선발하라고? 그럼 3일분의 12, 11, 10인가? 뭐야? 몇이라고? 근데 선생님 이것도 외우고 있는데 실은.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 니네한테 이 녀석의 값이 22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머릿속에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숫자로 외우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다음에서 n값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값도 아까 순위라고 똑같이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값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NC4의 값이 35라는데 4321분의 4개 곱한 거? 그렇다고 해서 4차 방정식을 풀면 개빡칠 예정이야. 24가 누구 곱하기 누구야? 24가 6 곱하기 4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이웃한 내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네? 7654? 그러니까 n값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n차 방정식을 풀지 않습니다. 이거는 n값이 누군지 바로 답할 수 있겠다. n값이 누구야? 네, 뒤에 거 2개 더한 게 앞에 거랑 똑같아야 되죠? 이 녀석의 값은 직접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얘는 첫 번째 거는 2일분의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2 2일분의
n 곱하기 n-1 2일분의 n-2 곱하기 n-3인가?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큰일 났다. 눈 감긴다.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인가요? n제곱 소거됐고 6도 소거되는 것 같고요. 이항했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11n인가? 된 거 맞으세요? 그럼 n값이 뭘 선택해야 돼? n 플러스 3의 값이 2 이상입니다. n값도 2 이상입니다. 여기서 n값은 4 이상입니다. 그래서 n값은 4 이상해야 되니까 n값은 11을 선택하겠죠? 답으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6명 있고요. 여자가 4명 있습니다. 전체 10명 중에 5명의 대표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 2명과 여자 3명의 대표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남자 6명 중에 남자 대표 2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4명 중에서 여자 3명을 뽑아야 되겠네. 그리고 보니까 곱하면 되겠네요. 6명 중 2명 뽑고 4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남자 둘도 뽑고 그리고 여자 셋도 뽑아야 되니까 앞에 건 2, 1분의 6이니까 15 뒤에 거는 3, 2, 1분의 이렇게 하는 게 낫겠구나. 뒤에 건 사실로 생각하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 사실값은 4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특정한 이란 말이 나와 있을 때에는 특정한 3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으세요. 이거는 남녀에 대해서 구분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람이 10명 있는 상황일 때 10명 중에 특정한 사람이 3명 있는데 그 특정한 3명을 포함해서 5명을 뽑으세요. 특정한 3명이 A, B, C라고 합시다. 나머지 7명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뽑을 때 특정한 사람은 꼭 뽑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더 뽑아야 5명을 뽑는 겁니다. 난 5명을 뽑고 싶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전체 10명의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이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3명을 뽑고 그리고 특정하지 않은 7명 중에서 2명을 더 뽑아야 돼. 이렇게 뽑아야 5명을 뽑는 상황입니다. 3C3의 값은 1, 7C의 값은 2, 1분의 7, 6. 아예 된 거 맞아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적어도라고 나왔네? 적어도 한 명이 여자였으면 좋겠다는데 5명을 뽑을 건데 5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인 사건의 여사건이 누구야? 싹 다 남자인 거? 아예 이해 안 됐으면 지금 말해야 돼. 됐어요? 그럼 모든 경우 중에서 남자만 뽑는 경우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경우는 10명 중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5명을 뽑는 게 모든 경우인데 그 중에서 남자 6명 중에서만 5명을 뽑는 경우를 제거하면은 여자는 무조건 1명 이상 뽑혔을 겁니다. 이럴 때 5, 4, 3, 1, 19, 8, 7, 6 하지 않을 거라고 매시라고 6C5의 값은 6C1과 똑같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남자 4명과 여자 5명 중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뽑는 거 한 다음에 조금 더 하세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람을 먼저 선발하겠습니다. 남자가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을 뽑고 그리고 여자 5명인데 5명 중에 여자 3명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은 결과 5명의 사람이 뽑혀있고 그 5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까지 하세요. 5명 중에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5팩입니다. n명 중에 n명을 배치하는 게 일렬로 배열하는 게 n팩이니까 앞에 건 4C는 6, 5C3은 5C라고 계산할까? 2, 1분의 5사니까 10? 120? 그리고 7200인가? 된 건 맞나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9명 중에서 A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우려고 하는데 AB 두 사람은 서로 이웃하게끔 세우세요. AB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사람 중에서 AB를 제외하고 7명이 더 있었나 봐. 그 중에서 뽑는 사람은 A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으세요. 그러니까 2명 AB 중에는 2를 꼭 뽑아. 나머지 7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 그렇게 해서 5명을 뽑아. 됐죠? 5명을 뽑았을 때 AB 2명의 사람은, 이렇게 5명을 뽑았을 때 AB 2명의 사람은 이웃해야 돼. AB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4개의 동그라미를 배치하려고 해. 그러면 아무리 AB를 4개의 동그라미를 순서를 바꾼다 할지라도 AB는 이웃한 거죠? 그 속에서 AB가 순서를 바꿔도 이웃하는 건 맞나요? 1 곱하기 7시 3? 3이 1분의 765? 3이 1분의 765? 그럼 70 곱하기 24? 몇이야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림에서 7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문제를 변형해서 많이 출제합니다. 이 문제를 원래 수능에 출제했던 문제는 현주 아빠가 수능 봤을 때 나왔던 문제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생판 처음 보는 문제였어. 오이씨, 이거 어떻게 풀어? 엄청 당황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편적인 문제로 바뀌어서 사도마이 문제가 참고서에 있으니까. 자, 7개의 점이 있어. 7개의 점이 있는데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2점. 서로 다른 2개의 점이 있으면 2점을 연결하기만 무조건 하나의 선이 생깁니다. 2점이 주어져 있으면 연결하면 선이 되고요. 2점이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점이 2개 있으면 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2점을 연결한 직선이 몇 개나 있나요? 같은 거 세지 마. 서로 다른 것만 세. 그래서 7개 점이 있으니까 7개 서로 다른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하려고 해.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연결하고, 다 다른 거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4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4점 중에 2점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한 직선과 2점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한 직선은 같은 직선이네. 그러면은 그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4점 중에 2점을 선택해서 만든 직선들은 다 한 개의 직선이네. 겹쳐버리네. 겹치니까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너무 많이 빼버리게 돼. 왜냐면 어찌됐든 이 선을 세긴 세야 돼. 이 선을 세긴 세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플러스를 한번 해줘. 이해됐을까? 그런데 쓸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표기하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4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선은 다 똑같은 선이긴 하지만 이 선을 세긴 세야 되기 때문에 6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5개를 제거합니다. 납득이 된 거 맞아요? 그럼 산수했습니다. 72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세 점입니다. 일직선상에, 선생님 귀찮아서 안 쓰는데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 서로 다른 세 점입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이라서 7개 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하면은 서로 다른 7개 중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선택하면은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여기는 4점 중에 어떤 세 점을 선택해도 연결한 녀석의 값은 절대로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있는 이 4점 중에 세 점을 선택한 건 절대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4점 중에 세 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거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직선 자체가 존재하긴 존재했으니까 6개를 빼지 않고 5개를 뺐잖아. 하지만 지금은 여기는 어떤 점을 선택해도 절대 삼각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빼기를 더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7시 3의 값은 3이 1분의 765, 4시 3의 값은 4시 1이니까 4. 된 거 맞나요?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 가로선 2개와 세로선 2개면, 평행한 가로선 2개와 평행한 세로선 2개면 한 개의 평행사변형이 결정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개의 선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선 중에 여기는 세로선과 여기는 세로선, 여기는 가로선과 여기는 가로선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한 개의 평행사변이 만들어집니다. 내 말 납득됐을까? 아무거나 서로 다른 2개의 세로선과 서로 다른 2개의 가로선을 선택하게 되면 한 개의 평행사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가로선이 4개, 세로선이 6개 있는 상황일 때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이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로선 4개, 가로선 4개 중에 2개 가로선을 선택하고 세로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가로선도 선택하고 그리고 세로선도 선택하고. 첫 번째 건 경우의 수가 4시 6가지, 두 번째 건 15가지, 전체 평행사변 개수는 90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분할과 분배까지만 배우면 다 배우거든? 자, 이 책이 분할과 분배라는 거에 대한 내용 정리를 예시를 들어서 했는데 쌤은 옆에다 옮겨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쌤한테 좋아하는 여자가 3명이 생겼어. 꽃집에 갔더니 꽃이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6송이가 있거든? 그런데 4송이, 한 송이 선물하려고 해. 왜냐면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는 4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한테는 한 개씩 줄 계획이야. 그래서 꽃집 아줌마한테 어떤 꽃으로 이 4송이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그 아줌마가 어떻게 조합해낼지, 어떤 꽃으로 4개의 묶음을 만들고 한 개는 어떤 꽃으로 만들지 그거는 그 아줌마의 재량이거든? 나는 예상할 수 없어. 하지만 궁금한 거는 몇 가지 경우의 수로 4송이, 한 송이로 꽃다발, 3개 꽃다발 만들지가 궁금했어. 그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할 거야? 아줌마 입장에서는 6송이 중에서 먼저 손에 잡히는 4송이를 가지고 꽃다발 첫 번째가 만들려고 해.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서 먼저 손에 잡히는 한 개를 가지고 꽃다발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남은 1개 중에 1개를 가지고 꽃다발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모든 경우의 수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A, B, C, D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E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고 F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거든? 이 경우하고 A, B, C, D 가지고 꽃다발 만들고 F 가지고 꽃다발 만들고 E를 가지고 꽃다발 만드는 이 2가지 경우는 같은 분류인 것 같아. 이 3가지와 이 3가지는 같은 3가지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모든 경우의 숫자가 아니고 이걸 2로 나눠야 되겠다. 이런 거 맞아요? 이게 만약에 100가지라고 이렇게 해서 경우가 나온 게 100가지라고 한다면 여기 50가지하고 이 50가지를 겹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로 나눠서 50가지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2로 나눌 건데
2로 나눈 거를 2팩이나 1이나 2팩하고 2는 똑같은 거지. 2팩이니까 2팩분이라고 쓸게. 지금 했던 경우의 숫자는 뭘 구한 거냐면 6송이의 꽃을 4개, 한 개, 한 개로 나누어 놓기만 했어. 나눠 놓는다, 나눈다. 그걸 분할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꽃다발 3개를 만든 다음에 3명의 사람한테 주는 거를 분배라고 얘기하거든? 물론 3명의 사람한테 줄 때 제일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거 주고 안 좋아하는 여자 둘한테 이거 주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내가 아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건 1가지. 나머지 꽃다발 한 송이 한 송이 있는 건 2사람한테 주는 거는 바꿔줄 수 있으니까 2가지가 될 거야. 하지만 랜덤으로 3사람한테 준다고 한다면 3명 앞에 꽃다발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누어 줄 수 있겠네. 한글이 애매하지 않냐? 나눈다는 표현과 나눠준다는 표현이 한글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우리의 뇌가 분할을 한 건지 분배를 한 건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쪼개어 놓는다. 분배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한테 방금 쪼개진 것들을 준다. 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평하게 2송이를 꽃다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2송이 꽃다발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아줌마가 6개 중에 2개를 집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고 남은 4개 중에 2개를 집어서 꽃다발을 만들었고 남은 2개 중에 2개를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었거든? 처음에 AB 가지고 꽃다발 만들고 CD 가지고 만들고 EF 가지고 꽃다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처음에 AB를 가지고 그 다음에 EF 그 다음에 CD 이렇게 묶어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슬슬 귀찮기 시작하다. 자, 아줌마가 이렇게 뭘 손에 먼저 쥐냐에 따라서 이렇게 손에 쥘 수도 있는 거지. 여기는 모든 경우의 숫자가 예를 들어 120가지라고 해보자. 이게 만약에 120가지라고 한다면 실은 120가지가 아니야. 여기 있는 이것들은 어차피 같은 분류인 거 아니야? 6가지가? 그러니까 120가지가 아니라 이건 6배로 많이 세어진 게 120가지야. 그러면 원래 경우의 수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의 수는 120가지가 아니라 6으로 나눈 20가지로 답해야 되거든? 그럼 이걸 6으로 나눠줘야 되겠네? 6분의 1 곱해야 되겠네? 6이 3팩이냐? 이해된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세 다발을 만든 다음에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는 분배라고 하려고 해. 그것도 세 다발을 3명한테 주는 건 3팩을 곱할 거야. 된 거 맞나요? 이번에는 셋둘 하나를 해보려고요. 셋둘 하나를 했더니 처음에는 6송이 중에서 3송이, 그 다음은 3송이 중에 2송이, 그 다음은 1송이 중에 1송이. 이거는 처음에 A, B, C, 그 다음에 D, E, 마지막에 F라고 하는 녀석은 중복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러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분류지. 이것들이 순서 바꾸면은 3개, 2개, 1개가 될 수가 없잖아. 저것들이 순서를 바꾸면은 이 녀석의 값은 3개, 2개, 1개가 아니거든? 1개, 2개, 3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겹치는 게 안 생겨. 그래서 이거는 방금 구한 것 자체가 그냥 경우의 수야.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똑같은 수의 개수만큼을 가지고 분모에 2개의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2팩을 쓸 거고
똑같은 숫자의 개수가 3개면 분모에 3팩을 쓴다고 생각해버리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분할의 경우의 수를. 자,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스님, 3일 1때하고 2일 3일 때하고 1, 2, 3이었을 때 답이 다르면 어떡하죠? 궁금하다. 3개, 2개, 1개 뽑은 거랑 2개, 1개, 3개 뽑은 거랑 1개, 2개, 3개 뽑은 거랑 그 결과값이 다를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 처음에 6개 중에 2개 뽑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뽑고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았다? 그 다음 처음에 6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뽑고 남은 3개 중에 3개를 뽑았어. 첫 번째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63은 22거든? 20 곱하기 3이어서 60. 15 곱하기 4, 60. 6 곱하기 10, 60. 다 똑같네? 이 숫자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네?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도 3명한테 나눠주는 거 분배를 할 때는 3팩을 곱할 겁니다. 자,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꽃이 8송이가 있습니다. 8송이의 꽃을 4송이, 3송이, 4개, 2개, 1개, 1개로 쪼개겠습니다. 분할하겠습니다. 분할이면 뭐죠? 들리게 말하세요. 8시사. 네, 똑같은 녀석이 2개니까 2팩분의 1. 이제 여기까지는 분할. 8송이를 넷둘 하나하나로 쪼개기. 그걸 사람 4명한테 나눠주는 경우까지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4팩을 곱한 게 4명한테 나눠준 것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을 둘둘둘둘은 i가 얘기해볼까? i 얘기해봐요. 들리게 82. 똑같은 거의 개수가 4개니까 여기까지가 8송의 꽃을 둘둘둘둘로 쪼갠 거. 분할. 그 다음에 쪼갠 다음에 사람한테 나눠주기까지라고 한다면 4팩을 곱할 겁니다. 분할과 분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꽤 많이 사용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8개 책이 있습니다. 관이라고 읽을 뻔했네. 8개 책이 있는데 4권, 4권으로 분류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나? 4권, 4권으로 2개의 묶음으로 쪼개놓기만 하세요. 지금 분할만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거는 1개, 3개, 4개, 3개의 묶음으로 나눠놓기만 하세요. 이것도 분할만 하라는 얘기네? 둘둘 4개로 나눠놓은 다음에 3명한테 나눠주기까지 하세요. 분할도 하고 동시에 분배도 하라는 얘기인가? 첫 번째 문제는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팩분의 1 똑같은 숫자가 4, 4 2개니까 끝. 8C4는 4, 3, 2, 1, 8, 7, 6, 5 70? 안 했잖아. 사기치네. 딱 느껴졌어 표정이. 4, 3, 2, 1, 8, 7, 6, 5 6 약분했습니다. 4 약분했습니다. 14 곱하기 5, 70? 된 거 맞죠? 선생님 84 외우고 있어. 선생님도 계산한 거 아니거든? 이건 35가지인가? 하나, 셋, 넷 묶음으로 나누어 놓으세요. 하나, 셋, 넷으로 푸나, 넷, 셋, 둘로 푸나, 넷, 셋, 하나로 푸나,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하나, 셋, 넷으로 그냥 할게요. 처음에 8, C,
1. 아예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은 뭐 곱할 거야? 똑같은 숫자가 없으면 나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첫 번째 거는 8, 7C3은 35, 3의 1분의 7, 6, 5니까 35. 그래서 8 곱하기 35는 못하겠는데?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넷 먼저 쪼개놓은 다음에 세 명한테 나누기까지 해주세요. 나눠주기까지 하세요. 자, 왜 한글은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건 지원 못하는 한글? 여기서도 나누어, 저기서도 나누어. 아, 나누어주는 이라고까지 읽어야 되겠구나. 자, 처음에 쪼개놓기 분할부터 하겠습니다. 8C2, 6C2, 4C4 곱하기 2팩분의 1 똑같은 게 2 똑같은 게 두 개니까요. 여기까지는 분할. 그걸 3명의 사람한테 나누어주세요. 곱하기 3팩. 8C2, 420 됐어요? 420에 3배는 못하겠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본문의 문제 다 푼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네. 쉬었다요. 신한계가 왜 연습 문제가 5문제가 정도 있네. 자, 23번을 봐볼게요. 책이 바뀌었구나.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정보를 허락해가지고 4개 숫자를 택한 다음에 4개의 정사각형의 내부에 하나씩 적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숫자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숫자는 모두 다릅니다. 이거 두 개는 다르다는 얘기고 이거 두 개 다르다는 얘기고 이건 같아도 되는 모양이지? 그럼 위에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세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숫자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숫자보다 작아야 되거든? 세모는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중에 누가 세모가 될 수 있지? 6, 5, 4, 3도 들어갈 수 있나? 3부터 시작해볼까? 3이 들어가면 밑에 1, 2로만 채워야 되나? 1, 2로만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우라는 얘기야? 또는 된 거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 3로 출발한 건 두 가지가 있네? 이제 4로 채울 때 해야 되겠다. 4로 채웠을 때는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 건 몇 가지야? 1, 2, 3으로 채울 때 알고 있거든? 1, 2, 3? 1, 2, 3으로 채우는 건 몇 가지야? 니네 선생님 느낌이 왔어. 아까 문제 읽을 때 똑바로 문제 안 읽었네. 같이 읽을 때. 1, 2, 3을 순서 바꾸는 거는 3팩인가? 6가지? 그럼 이웃한 건 다 다른 숫자들이네? 된 거 맞니? 그 다음에는 똑같은 숫자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다.
양쪽 옆에 똑같은 숫자 있을 때는 11로 똑같을 때가 몇 가지야? 두 가지. 2로 똑같을 때가 가운데가 1, 3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3, 3으로 채울 때가 두 가지. 그럼 둘, 둘, 둘이니까 이것도 여섯 가지 같은데? 된 거 맞아요? 이제 5로 채우려고 합니다. 5로 채웠을 때가 1, 2, 3, 4 중에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가 있겠지?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건 4P3인가? 근데 이제는 4개 중에 4개 중에 2개 숫자만 선택했을 때 볼까? 4개 중에 2개만 선택해야 되지, 지금. 4개 중에 2개를 선택했어? 그럼 2개 중에, 만약에 1, 2를 선택했을 때 몇 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어? 1과 2를 선택했을 때 몇 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어? 그럼 각각 6가지 방법으로 선택했을 때 2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네? 마지막은 6이 있을 때는 1, 2, 3, 4, 5, 5개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배치할 수도 있고 5개 중에서 2개만 데려왔을 때는 각각 2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첫 번째 거 2, 6 더하기 6, 12, 4P3이면 24, 6 곱하기 2, 5P3이면 5, 4, 3, 60, 50이면 10이니까 20, 첫 번째 거 14 더하기 36, 그 다음이 80, 답이 130인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림과 같이 경계가 6군데로 구분된 지역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6곳을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5명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1명이 2곳을 담당할 겁니다. 나머지 4명은 각각 한 곳을 담당할 겁니다. 5명의 담당 지역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계가 일부라도 닿는 지역은 이웃한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웃한 2군데를 조사해야 되는 거구나, 1명이. 이웃한 2곳이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곳 2곳을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 이곳 2곳을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 이곳 2곳을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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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맡을 수 있는 건가? 총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당담할 수 있는 거지, 1명이.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특정한 한 사람이 당담을 해야 되는 거네. 이 한 곳을. 이 10곳은 한 사람이 당담할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10가지인 것 같아. 그런데 5명 중에 1명을 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5명 중에 1명을 선발해가지고 선발된 너 혼자서 여기 당담해. 처음에 뭐 아무 개가 여기를 당담했어. 나머지 4곳은 4명의 사람이 당담해야 되지? 선택된 1명한테는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장소를 맡긴 다음에 4명의 사람을 4군데 배치하면 되겠다. 따라서 앞에 있는 건 50가지, 뒤에 거는 24가지. 100이 1200가지인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느 관광지에 7명의 관광객을 A, B, C, D, E, F, G라고 하는 7명의 관광객을 마차에 태우려고 합니다.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마부는 앞에 오른쪽에 마부가 있습니다. 7군데 자리에 사람 앉히려고 합니다. 7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 B는 같은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고요. C하고 D는 같은 의자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 B 2명의 사람은 같은 의자에 A, B 2명이 같은 의자에 앉는 경우에서부터 생각하자.
A, B 두 명의 사람이 같은 의자에 앉는 방법은 먼저 의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의자 중에 한 의자에 여기다 지금 A, B를 앉힐 계획입니다. 근데 A, B는 앞뒤가 순서를 옆으로 순서를 바꿔서 상관없지? A, B 순서 바꾼 것까지 고려해서 A, B를 지금 태우겠습니다. A, B는 완성했습니다. 근데 C하고 D라는 사람은 같은 의자에 C하고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해서 앉지 않습니다. CD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CD는 같은 의자에 앉으면 안 되니까 모든 경우 중에 CD가 같은 의자에 앉는 경우를 제거해버릴까? 그러면 모든 경우는 5명의 사람이 아무렇게나 5군데 자리에 배치되는 게 모든 경우입니다. 5명이 5군데 아무렇게나 배치되는 게 5팩입니다. 그 중에 CD가 이웃한 경우를 제거할 거죠? CD가 이웃한 경우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가? 두 개의 의자 중에 한 의자를 선택한 다음에 둘이 또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게 CD가 같이 앉는 경우고 그걸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거는 6, 뒤에 거는 120에서 4를 빼라고? 이상하다. 120 빼기 4야? 나 멍청하게 계산했구나. 뭐 했어 나 지금? 왜 125에서 4를 뺐지? 120에서 4를 120 발음하면서 125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럼 116인가? 6위는 6,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696이냐? 답은 576이라는데? 뭘 잘못했지? 착각한 모양인데? C하고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앉으면 안 돼요. 다 맞게 했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뭐지? 선생님 완전 잘했는데? 이거는 요걸 실수했어. C, D를 이렇게 앉혔을 때 나머지 세 사람도 앉히는 경우를 빼먹었어. 5명을 앉히려고 하는데 CD가 이웃해서 앉고 나머지 3명은 아무렇게나 앉는 경우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요거 3팩을 빼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120 빼기 6 곱하기 4 24를 뺐더니 96? 96이면은 몇이야? 69, 54에다가 36이니까 576인가? 어이씨, 이런 걸 실수를 했네, 세상에.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지수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하루에 한 가지씩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5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가를 하겠습니다. 요가를 하지 않는 이틀 중에는 하루를 선택해서 수영과 줄넘기 중에 한 가지를 할 거고요. 남은 하루는 농구, 축구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수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의 가지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가하는 날을 선택해야 되겠다.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 중에서 3일을 선택해서 5일 중에 3일을 선택해서 요거할 겁니다. 남은 이틀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은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하겠다고?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선택한 날 2개 중에 한 가지를 하겠다고? 남은 하루는 선택할 필요가 없지. 남은 하루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는 그때는 2개 중에 한 개를 또 선택해서 농구, 축구 중에 선택해서 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첫 번째 건 10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그럼 80가지인가요?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꼭지점 A라는 점과 BC 위에 있는 4점? BC 위에 4점을 연결해가지고 이 4점하고 A점들을 연결해서 세로선들을 그렸습니다. AB 위에 있는 3점과 AC 위에 있는 3점을 연결해가지고 3개의 가로선을 그렸습니다. 뭐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까지 그냥 이 도형에 대한 설명이네.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선들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구해보세요. 세 선이 있으면 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선으로 둘러싸여지는 삼각형은 몇 개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가로선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의 가로선이 있거든? 가로선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가로선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어떤 선을 선택하면 2개가 지금 삼각형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 문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여기서 이 선들은 평행하다고 얘기하는 게 완벽한 문제였을 것 같거든? 출제자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아이씨, 이건 좀 어거진가? 만약 이 점들이 이렇게 있는 점이 있고, 이렇게 있는 점이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잖아. 아, 이럴 리는 없겠구나. 바깥쪽에서 생기는 삼각형은 필요 없겠구나. 이것들이 저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은 이 도형을 벗어나니까 셀 필요가 없는 모양이다. 이 도형 내에서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도형 내부에서 이것도 삼각형, 이런 것도 삼각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 같아. 이해된 거 맞니?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가로선 4개 중에 가로선 1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선들 중에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2개를? 그러면 이렇게 된 세로선이 다해서 총 더해서 6개의 세로선 중에 6개 중에 2개의 선을 선택하고 가로선 여러 개 중에서 특정한 가로선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결정될 것 같아요. 된 거 맞나요? 그 앞에 건 15, 뒤에 건 4, 60까지가 답이겠네요. 된 거 맞나요? 여기까지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푼 것 같습니다. 자, 책에 있는 문제 개념센 수학 다 풀어서 오세요.